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역사였다는 왜곡에도 모자라 최근에는 우리 문화 전반에 손을 뻗치고 있는 중국.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걸까? 궁금하지?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센터가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중국 정부 프로젝트야. 동북공정의 목적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국경 지역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민족들을 단결시켜 하나의 중국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어. 2000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이 승인하고 2002년 2월 28일부터 동북공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 동북공정은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 외교적 문제로 본질적으로 국제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 연구의 시작은 조선의 뿌리와 역사, 고구려 민족의 뿌리와 유민 문제, 발해의 귀속 문제 등 역사 분야야. 중국 동북공정에 담긴 핵심적인 논리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현대 한국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중국 학자들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를 주도한 민족은 북방 황인종 계열의 예맥족이라고 간주하며 백제, 신라를 주도한 민족은 황인종 계열인 사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즉, 원래 고대 한반도에서 한강을 경계로 남북의 민족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억지 논리야. 이처럼 동북공정은 역사를 왜곡하는 좁은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문화 전반적 분야의 왜곡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어. 자, 중국은 우리의 어떤 분야를 부러워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첫 번째로는 김치야. 중국 관영 매체는 파워차이의 제조법을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 등록했다고 작년 11월 28일에 발표했어. ISO는 이번 등록이 파워차이에 대한 것이지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명시했어. 하지만 중국 매체는 마치 중국이 김치 국제 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전하면서 김치 공정화를 시도했지. 중국산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다행히 국제표준화 기구가 이를 반박했지. 중국이 근거로 삼은 표준이 김치와는 무관하다는 ISO 발표를 통해 김치와 파워차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셈이야. 채소 절임 음식은 겨울철 오랜 기간 식품을 저장해야 하는 기후대의 농경 문화권 국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식문화야. 하지만 김치는 보편적인 채소 절임 식품과 달리 채소를 씻고 절이고 탈수한 후 고춧가루, 마늘, 파, 무 등으로 만들어진 혼합 양념으로 버무려 발효를 극대화시킨 음식이야. 그 조리법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지. 하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는 절임식품으로 단순히 야채들을 소금물에 절이기만 한 음식이야. 장아찌나 피클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즉, 한 단계 더 나아간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인 거야. 엄연히 결이 다르다고. 올해 들어 중국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지 않으면 김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대. 김치 공정에 대한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거지. 중국의 전통 의상 하면 떠오르는 것은 치파오야. 우리의 인식과 달리 치파오는 청나라 만주족으로부터 유래한 복장이래. 치파오를 대신할 옷으로 현재 중국의 91.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은 명나라 때의 한푸를 주목하고 있어. 한푸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신조어야. 2001년 중국 상하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치파오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일부 중국인들이 반발하면서 한푸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대. 중국인들은 한푸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 영토 내에서 출토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입는 모든 양식의 의복들을 모두 다 한푸라고 주장하고 있어. 몽골의 델, 한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와 같은 주변국들의 전통 의복도 모조리 한푸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복과 유사하다고 제시되는 명나라 복식들은 고려에서 전해진 고려양이었으며 고려양은 명나라 이전에 존재하던 원나라에서부터 정해진 당대의 이색적이고 트렌디한 복식인 거야. 고려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고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한푸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패션쇼, 모바일 게임 등에서도 한복을 자연스럽게 끼워놓고 있기 때문이야. 한복의 디자인과 특성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후에 한푸라고 입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과연 정말 몰라서 이런 흐름에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철저한 계산 하에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걸까? 중국의 욕심은 문화와 역사를 넘어 인물들에게까지 번졌어. 우리는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동주, 김연아,
세종대왕님까지 중국이 탐내는 대표적 인물들이야. 윤동주 시인을 향한 왜곡은 위 인물들 중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 중국은 윤동주 시인이 만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 민족인 조선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대. 윤동주 시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나라의 항일 시인인데 말이야. 대표작인 서시, 자화상은 국어 교과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중국 너네한테 하는 말이야. 저항시에 담긴 그의 얼은 학창시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었지. 윤동주 시인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제의 판결을 받았어. 조선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고 일본에서 항일 작품에 대해 판결을 받은 점이 그가 한국 출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조선족 출신 시인이 흔하지 않기에 윤동주 시인을 더욱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윤동주 시인을 아예 중국인 시인으로 왜곡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대. 중국 정부가 윤동주 시인을 인정하게 되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시를 썼던 그의 업적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저항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을 단순히 말도 안 되는 말로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 오늘날 세계 정세가 영토, 문화의 진정한 소유는 타국이 인정할 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들었을 때 아무리 억지 주장이라도 제3자가 듣게 되면 믿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우리의 것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된 BTS와 블랙핑크는 무대나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입고 나오면서 세계의 한복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어.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라는 패션 업체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중국어와 한자로 한복은 우리의 것이라는 광고를 실었어. 물론 그 내용은 중국의 각종 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나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각종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광고를 실어 이슈가 되었어. 우리 개개인들도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 왜곡이 진행 중인 콘텐츠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역사 왜곡 콘텐츠들이 올라왔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춘다면 우리의 문화와 역사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겠지? 한국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일수자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중국에도 있어.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중국에서 더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동북 공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궁금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